오늘 날씨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하늘이 축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금년 6.4 지방선거에 전남 도지사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말씀을 도민 여러분께 먼저 정중히 올립니다. 우리 전남은 역사적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곳입니다. 구국의 선봉에 서서 늘 항상 당당했습니다.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고 군사독재와 싸워서 이 땅의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항상 역사의 무게를 모두 감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에 이은 박근혜 정부의 호남 홀대와 지역 차별은 갈수록 심화되고 도민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16.3%의 전국 최하위 재정자립도, 2004년에 2천억 원이었던 빚이 10년 만에 1조 3,600억 원으로 늘어난 천문학적인 부채, 지난 40년간 전국 인구는 55%가 증가한 반면에 전남 인구는 반대로 55%가 감소한 수치는 그동안 우리 도민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심차게 탓을 올렸던 서남해안 관광 레저도시 개발 사업, F1대회, 남해안 고속철도, 무안공항 활성화 등의 대형 개발 사업과 국제 행사들은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려는 안이한 행정과 정권의 노골적인 꼴대의 결과 모두 축소, 폐지 또는 지연, 중단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와 수도권 기업 유치 실적도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지역 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분연히 일어섰고 항상 당당함을 잃지 않았던 전남의 용기와 긍지로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되 자체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추어가는 당당한 도지사가 되고자 합니다. 지금 위원장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호남 고속철 송정 목포 구간에 대한 노선에 대해서 전남도와 국토부의 입장이 상반되어가지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호남 고속철도가 지금 금년까지 강주까지, 서울에서 강주까지는 완공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강주에서 목포까지입니다. 성정리에서 목포까지인데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성정리에서 목포까지를 새로운 선을 깔아달라. 국토부에서는 지금 성정리에서 목포까지 기존 노선을 개량해서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신선을 깔게 되면, 새로운 선을 깔게 되면 지금 현재 나주가 제외되고 선을 개량하면 나주가 그대로 정차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선을 깔게 됐을 경우에는 3조 2천억 정도가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고 그대로 지금 선을 현재 다니고 있는 선을 좀 개량해서 쓰면 한 1조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한 2조 2천억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시간은 기존 선을 개량한 것하고 신선을 까는 것하고 23분하고 16분이니까 7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7분 차이. 7분을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새로운 선을 깔 것인가, 이것이 지금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저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건 나주시에서는 그 지역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또 목포 쪽에서는 7분이라도 빨리 도착하게끔 해달라는 지역민들의 입장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나주를 지나가던 열차가 안 지나갔을 경우에는 상당히 소외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또 2조 2천억을 더 들여서 새로운 신선을 까는 것보다는 기존 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조 원 들여서 한 7분 정도 늦게 가는 것은 감수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신 도지사가 되면 이 2조 원을 국가 돈을 벌어주는 대신에 남해안 고속철도, 지금 보성에서 장흥, 강진, 영암, 해남, 목포로 이어지는 남해안 고속철도가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조 3천억 정도면 됩니다. 금년도 예산에서도 누락됐습니다. 새누리당이 반대로. 저는 제가 도지사가 되면 신선을 깔아주면 좋겠지만은, 신선을 만약 못 깔아준다면 나주를 경유하는 대신에 남해안 고속철도 1조 3천억을 들어가는 사업비를 해주라. 그래도 정부가 7, 8천억 이익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조건부로 남해안 고속철도와 현재의 송정에서 나주를 거쳐서 목포로 가는, 그리고 한평에서 무안공항으로 이어지는 지선을 운행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다 해결하는 그런 것이 가장 바람직한 지사의 입장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현역 국회의원들의 잇따른 지금 전남도지사 출마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도민들은 현역 의원직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위원장님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참 사태를 언급하려면요,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이 제 지역구, 저를 뽑아주신 지역구 주민들입니다. 저에게 4년간 국회의원직을 성실히 유지하려고 뽑아주었는데, 제가 중간에 이렇게 도지사의 뜻을 갖고 나온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뜻이 참 마음에 걸립니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같이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동안 지역구 주민들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또 저하고 직접 간접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래서 의원직을 사퇴하려면 정말 보여주기식 사퇴, 전시성 사퇴는 하지 않겠습니다. 깨끗하게 미련 없이 던지겠습니다. 이틀 전에 김한길 대표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단지 좀 마음에 걸리는 것이라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우리 당의 지도부의 아마 결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인이기 때문에 제 개인과 당을 함께 생각하는 그런 방법을 조속히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삼선 중진이시네요. 지금 박지원 대표를 염두에 둔 중진 차출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중진이기 때문에 저를 차출한다는 말이 지도 모릅니다. 꼭 박지원 대표만 차출한 게 아니고 저도 중진인데 저를 차출한다는 말일지도 모르겠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차출은 저는 시대 정신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주당의 뿌리인 전남에서 도민들의 의견, 특히 당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후보를 차출한다는 것은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박지원 전 대표님 거론하셨는데, 제 박지원 전 대표님은 제가 가장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참 그분은
나이가 웬만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야를 통틀어서 정치권의 항상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후배 정치인으로서 참 존경과 또 부지런함에 대해서 참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안철수 신당이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서는 특히나 지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세게 해서 지역민들의 관심도 불러일으키고 후보의 경쟁력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민주당 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고 당원들과 도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경선을 통해서 후보님이 후보자로 되셨고, 그러면 그 신당의 이석경 전 후보님이 지금 이제 나오실 텐데, 그 두 분이 나오신다고 가정했을 때 그 지금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신당을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안철수 신당이 과연 6.4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된 정당의 모습을 갖추고 이렇게 정치에 참여를 하려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누구 특정 후보를 거론한 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만 아마 도민들께서 그동안 신당과 우리 민주당은 60여 년의 역사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그동안 우리 호남인들이 키워주시고 성장시켜주시고 호남인들의 사랑 속에서 살아온 민주당에 대한 애증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당으로 봐서도 그리고 아마 후보들 간에 그분들이 걸어온 길을 면면을 검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뭐 당도 당이지만 정말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검증하고 난 뒤에 우리 도민들의 선택을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제가 지금 전남도지사로서 준비해 왔다 해서 당당하게 준비된 도지사로서 이렇게 슬로건을 걸었습니다만은 아마 그것은 도민과 당원의 심판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남지사로 출마를 하시려다가 중앙당 일방적인 어떤 공천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후보를 접으셨는데 그때 당시에 소감 한 말씀 한번 되돌아보시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그래서 사실 그때 경선 룰을 가지고 당내에서 좀 이견이 있어가지고 경선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지금도 도민들에게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이 민주당의 텃밭인 전남에서 새누리당도 그 당시에 도지사 후보를 다 경선에서 뽑았는데 우리 민주당이 경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참 많은 준비를 하고서도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제 심정보다도 저를 성원해 주셨던 도민들의 가슴이 더 아팠을 거다 생각해서 제가 4년 동안 참 맛있는 상담해서 오늘 이렇게 출마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22개 그 시군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여론들이 상당히 엇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홍철지 공장이 말씀하셨던데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합쳐야 된다, 뜻을 모아야 된다. 또 어떤 분은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신당은 신당대로 가야 된다.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민심들이 일부에서는 신선한 또 혁신, 개혁을 원하는 그 국민들, 도민들 많이 계셔요. 최근에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 전후에 발표가 될 거로 저는 보고 있는데 뜻을 모아야 되는지 아니면 민주당에서 깃발만 꽂아도 민주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도가 있으신지 뭐 경쟁력 뭐 이런 부분을 함께 포함해서
저는 이번 6.4 지방선거가 민주당의 중대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만약 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아마 지역민들께서 2년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 이길 수 있었던 대통령 선거를 패배했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의 잘못으로 패배했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분노가 아직까지도 가시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7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정부의 불통 국정, 또 밀어붙이기식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역민들의 실망이 민주당에 대한 지금 지지를 하지 않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안철수 신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싫어서 지금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정말 앞으로 4년 후에 집권할 수 있을 것이냐, 수권 정당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의 모습을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보여주지 못하면 저는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패배한다고 봅니다. 지금 정치에 나오시려고 하는 분도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국권이 단합해서 정말 민주당의 정체성을 다시, 정책이 그동안 잘못된 건 없었는가, 너무 좌로 이렇게 이념이 치우친 건 없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점검해서 정체성도 중도를 아우를 수 있는 정말 중간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새로 만들어내고, 정말 무조건 발목만 잡는 정당이 아닌 정말 정책으로서 승부하는,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정당으로서 거듭난다면 저는 민주당에 대한, 호남인들에 대한 지역 민주당에 대한 애정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안철수 신당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목표는 새누리당이지 민주당이 아닙니다. 민주당이에요. 어쨌든 새누리당에 대한 견제를 해서 영남에서도 6.4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신당이 많이 당선되고, 호남에서도 일정 부분 당선돼서 정말 지역 구도를 타파하는 건전한 제3당으로 거듭나는 것이 새정치신당이지, 이게 민주당과 같이 공멸하기 위해서 아마 이번 선거에 6.4 지방선거에 전략을 짜고 있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지역민들에게 심판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호남에서는 대결이 불가피합니다. 호남에서는 철저하게 대결해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수도권에서가 문제입니다. 수도권에서 새누리당, 민주당, 새정치신당이 나왔을 때 어부지리로 새누리당이 당선되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 새누리당이 많이 당선되어 가지고 4년 후에 정권 교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 민주당도 있습니다만 새정치신당에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호남에서는 경쟁하고 안철수 신당과, 호남을 제외한 비호남권에서는 연대해서 새누리당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같이 공멸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서 새정치신당에게 저는 정말 서로 힘을 합쳐서 새누리당과 싸워야지 민주당과 싸울 것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예. 이틀 전에 저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임영훈 실장님. 이틀 전에 김한길 대표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했는데, 사퇴서를 제출하신 것인지 아니면 구두로 전화로 오겠습니다. 전화로 발행했지. 그리고 사퇴를 언급하시면서 제대로 된 사퇴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면에는 이낙연 의원에 대한 저기도 알려진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사퇴는 어떤 거고 또 형식적인 사퇴는 어떤 거고? 네, 과거 전례를 보게 되면 되게 어떤 후보자의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후보 사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월 4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하고 선거법상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등록을 하게 되면 선거법상 많은 것이 좀 허용이 되고,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선거법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퇴를 하지 않게 되면 예비후보자 등록을 못하게 되고,
예비자 등록을 못하게 되면 많은 선거법의 제한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후보 사퇴를 종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후보 사퇴를 했다 하더라도 후보자 간에 예를 들어서 전남같이 몇 분의 현역 의원들이 이렇게 출마를 했을 경우에 후보 경선이 끝나고 나면 후보에 공천되시는 분이 있고 공천이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관행적으로 봤을 때 공천에 안 되신 분들은 국회의장이 사퇴서를 갖고 있다가 이걸 그대로 그냥 반려해버립니다. 반려하면 그분이 도로 이렇게 다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이런 경우가 관행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던지는 거 아니겠느냐, 관행적으로 해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아까도 언급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설사 떨어지더라도 공천에 떨어지더라도 후보직을 사퇴할 것이냐, 뭐 이것에 대한 문제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는 거죠. 또 꽤 오래전부터 전남을 돌고 계시고 지금도 돌고 계시는데 도시면 지금 본인 개인적으로 좀 가장 안타까운 게 어떤 거였고 지사가 되신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꼭 이것만큼 하나 내가 도민들에게 해주겠다, 그런 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전남이 아까 제가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밝혔습니다만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낙후되고 산업화 시대에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이 전남입니다. 60년 전에 비해서 대한민국 인구가 그 당시 2천만에서 지금 5천만으로 3천만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은 430만에서 2,500만이 되고 영남은 630만에서 1,300만이 되고 제주도도 25만에서 54만이 되고 충청도도 300만에서 500만이 되고 강원도도 인구가 늘어나고 다 늘어나는데 호남만 유일하게 8도 중에서 호남만 인구가 509만에서 502만을 줄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산업화 시대가 되고 나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일자리는 전부 다 수도권하고 영남에가 다 몰려 있습니다. 일자리 찾아서 다 가시고 우리 지역에는 노인들만 남아 계십니다. 지금. 노인 인구가 20%입니다. 대한민국 평균은 11%입니다. 딱 2배입니다. 고흥 같은 데는 34%가 노인입니다. 저는 지사가 되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이 노인 문제, 그리고 1차 산업인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문제. 저는 이게 가장 시급하다고. 노인 문제와 농업 문제는 두 개가 아니라 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노인들이 농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될 것이고, 위기지만은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노인 문제도 대한민국에서 노인들이 가장 살기 좋은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전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노인들이 잘 사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노인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 물론 스웨덴 같은 데 있지만은 실버 산업이 일본의 시장 규모가 1년에 810조입니다. 실버 산업, 노인들 관련된 산업. 우리 대한민국은 60조입니다. 1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저는 실버 산업은 우리의 미래의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남이 실버 산업의 메카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농업도 지금은 정부로부터 가장 천대받는 산업이고 하지만 미래의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은 몸에 좋은 보약이고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단지 이것을 가지고 소득을 못 올려서 그렇습니다. 우리 박준영 지사님이 친환경 농업을 육성해서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이제 농업을 친환경 농산물 그대로 판매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식품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2%도 안 됩니다. 60%의 생산량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약식품으로 만들어내는 식품 제조 산업. 요즘은 융복합 시대가 돼가지고 식품을 가지고 의약품, 화장품까지 다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남에서도 가장 지금 낙후된 것이 서남권입니다. 영암, 장흥, 강진, 해남, 안도, 진도, 이쪽이 가장 무한신안 제일 낙후된 곳입니다. 저는 이곳에 철도가 들어가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함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주성용 후보님께서 해명 및 본인의 어떤 평소의 생각이 있다면 도민들한테 이 자리를 통해서 좀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동북권에서 도지사가 되면 동북권만 좀 발전시키고 서북권을 소외시킬 거 아니냐 라는 말씀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방법뿐이 없죠. 저는 지역구가 여수입니다만은 여수분들한테 참 은혜를 입은 것이 저는 고흥에서 태어나가지고 학교는 완도, 광양, 담양서 다녔습니다. 또 주시라는 집안도 여수에는 많지가 않습니다. 또 정당도 없이 그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그 시절에 정당을 갖고 받지 않고 3번, 4번을 달고 나와도 도의원, 군수, 시장을 다 뽑아줄 수 있습니다. 저는 여수 시민들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정말 깨끗한 정치로 낙후된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거 이상 있겠느냐. 그리고 정치를 그만두더라도 여수에 살면서 주민들과 부대끼면서 이제 후배 육성하고 여수 지역에 봉사하고 사는 것, 나는 이것이 내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동북권을 발전시키고 여수를 발전시키려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게 낫습니다. 전남 도지사를 도가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충분하지 않고 가장 가난한데 전남도에서 여수시의 동북권에다가 돈을 쓸 여력이 없습니다. 저는 항시 이야기했다시피 도정의 방향을 잘만 잡으면 우리 전남은 기회의 땅이 될 수 있고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현장에서 살 겁니다. 지금 도민들이 도지사실을 만나러 오지 않고 저는 군수시장 때도 여수시가 섬이 유인도가 49개가 있습니다. 다 가서 찾아다니면서 자고 만났습니다. 저는 전남 도지사로서 정말 얼마나 소외된 것이 많습니까? 이런 것을 돌아다니면서 도지사가 현장에 살면 공무원도 현장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현장에 살면 민원은 그만큼 더 빨리 해결되고 현장에 답이 있다. 정답, 문제도 있지만 답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정치를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중앙정부에 가서 당당하게 요구할 건 요구하고 우리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면서 중앙정부에 요구해야지 무조건 지금 중앙정부에 요구하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헌재까지 해보고 서북권에서 육성해야 될 사업을 서북권에 한다든지 서북권에 육성할 걸 동북권에 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특성화에 맞는 아까 제가 발표했다시피 그런 특성화 전략을 마련해서 해나가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잘 사는 전남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자회견이 끝나면 바로 도지사님을 뵙고 차 한잔하고 1시 배로 흑산도를 들어갑니다. 흑산도를 제가 들어가는 이유는 제가 한 2년 전에 흑산도 주민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흑산도를 한번 꼭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상가집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오늘 들어간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날을 잡았고요. 날을 잡았는데 오늘 날씨가 기가 막히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늘이 축복해 주신 것 같고 저는 흑산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 전남에서도 가장 소외된 곳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외된 곳이 전남이라면 전남에서 가장 소외된 곳이 흑산도입니다. 제가 가장 소외된 것을 제일 먼저 찾아가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미래의 블루오션이 전남이라고 한다면 저는 전남에서도 가장 잘 살 수 있는 곳이 저는 또 흑산도라고 봅니다. 흑산도가 금년부터 이제 공항을 비행장을 만듭니다. 지금 현재 1년에 한 70만 명 관광객이 옵니다만 비행장이 만들어진다면 전 700만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전남에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것으로 우리 도시지역을 만들 수 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지역 불균형 발전입니다. 사람의 몸에 비유한다면 수도권은 심장입니다. 우리 전남의 다도에는 이 손가락 발가락입니다. 심장만 발딱발딱 뛰고 있지 이 손가락 발가락에는 피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발이 따뜻해야 사람이 건강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손발에 피가 돌 수 있도록 정말 현장을 다니면서 주민들을 격려하고 부대끼면서 그분들하고 정답을 찾아내도록
그렇게 해서 흑산도로를 결정해서 오늘 아주 자고 내일 아침에 나오겠습니다. 하여튼 설 명절에 저를 이렇게 참 연휴 앞두고 이렇게 나와주신 저를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까 들어올 때 일일이 인사드리고 왔습니다만 저하고 악수 안 하신 분들은 다시 저하고 기다렸다가 악수를 하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전남이 실버 산업의 메카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농업도 지금은 정부로부터 가장 천대받는 산업이고 하지만 미래의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은 몸에 좋은 보약이고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단지 이것을 가지고 소득을 못 올려서 그렇습니다. 우리 박준영 지사님이 친환경 농업을 육성해서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이제 농업을 친환경 농산물 그대로 판매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식품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2%도 안 됩니다. 60%의 생산량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약식품으로 만들어내는 식품 제조 산업. 요즘은 융복학 시대가 돼가지고 식품을 가지고 의약품,